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세네카가 자신의 친구에게 던진 이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인생 이제 끝난 건 아닐까? 남은 시간을 그냥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네카가 60세가 넘어서야 깨달은 인생 후반부를 진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세네카는 자신의 가장 깊은 철학적 통찰들을 언제 얻었을까요? 바로 65세가 넘어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말이죠. 본론 1부 마이너스 은퇴 후 찾아오는 감정들의 정체.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살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회한과 두려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예요. 세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는,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말이죠. 자, 그럼 세네카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세네카의 세 가지 핵심 원칙. 세네카가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완전한 인생이다. 세네카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세네카는 60세가 넘어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에게 물었어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어떤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진정으로 살았는가?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았는지 말이죠. 두 번째 원칙은 자신만의 가치를 재정의하라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자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상실감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에요.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권력자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직책이나 연봉이 아닌 진정 여러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직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세네카가 전하는 세 번째 원칙을 들어보세요. 지속적인 성장의 비밀. 세 번째 원칙은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하라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배우지 않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다. 이것이 세네카가 평생 실천한 철학입니다. 세네카는 65세에 자연과학을 연구했고 70세에 새로운 철학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나이 듦을 쇠퇴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성장으로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학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는 것도 학습이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학습이며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것도 학습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쌓여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존감을 지키는 세네카의 방법.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은 덜 신경 쓰고 내 마음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세네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입니다. 자존감,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예요. 세네카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라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를 다른 사람의 과거나 미래와 비교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의 자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동년배, 활기찬 젊은이들, 이런 비교는 오직 고통만 가져다 줍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마음의 독이라고 불렀어요. 둘째,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인식하라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 겪어온 시행착오, 쌓아온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셋째, 작은 성취에서 기쁨을 찾아라입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작은 진보를 무시하지 마라. 은퇴 후에는 거대한 성취보다는 일상의 작은 만족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것,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을 다루는 법.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 수 없다. 세네카의 이 말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불안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세네카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는 부정적 시각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 봄으로써 현재에 감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된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죠. 만약 내가 몸이 아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그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미리 생각해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준비로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한 상황에 더욱 감사하게 되죠.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10%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세네카를 이토록 지혜롭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가치 개발의 실제적 방법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은 결국 위대한 변화를 이룬다. 세네카가 제시한 가치 개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독서와 사색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좋은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질을 결정합니다. 둘째, 글쓰기입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거창한 책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일기, 편지, 짧은 메모, 어떤 형태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지혜를 축적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셋째, 타인에게 도움 주기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자만이 진정으로 지혜로워진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창조 활동이에요. 멘토링, 자원봉사, 재능기부, 형태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넷째, 새로운 도전입니다. 세네카는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여행하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움에 대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보물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보물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세네카는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세네카의 관계론을 살펴보면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 질과 양의 비교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 주는 관계입니다.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주는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대감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셋째, 세대 간 교류입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말고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하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는 지혜를,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세네카의 최후와 그가 남긴 메시지.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그 비밀을 공개할 때입니다. 세네카를 이토록 지혜롭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죽음을 받아들인 용기였습니다. 세네카는 65세에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자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세네카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죽음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듦을 부정하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제야 진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니다. 이제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 몸이 늙었다고? 아니다. 영혼은 더욱 젊어졌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한과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놔두지는 마세요. 세네카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자신만의 가치를 재정의하라.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인식하라. 두려움을 준비로 바꿔라. 지속적으로 가치를 개발하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진정으로 살기에 늦은 때란 없다. 오늘부터 세네카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지금까지의 어떤 시기보다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